캐릭터 AI를 좀 설계를 했어요. 패션을 좋아하고 옷을 추천하는 걸 좋아하는 이 아이 이름이 시아였어요. 참가자 중에 한 분이 야근을 한 거예요. 오늘 좀 바빴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람에게 하는 대화잖아요. 관계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14일이면 충분한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나 이런 거 입고 출근했어 라고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자기 옷장에 있는 사진들을 알아서 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리스트를 이만큼씩 브랜드나 제품의 추천을 AI를 통해서 추천받는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AI가 추천하지 않으면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캐릭터 AI를 구현해 보는 것은 우리 브랜드를 체감하게 하는 사용자의 어떤 관계 엔진으로서 이런 경험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입니다. 여러분들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을 시키는 정말 도구로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다 나누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Z의 스마트폰 저자 박준영 크로스 IMC 대표님 모시고 최근 사람들과 AI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티타임즈를 찾은 것 같아요. 크로스 IMC의 박준영이고요. 근래는 AX 주제로 아주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Z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디지털 네이티브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관찰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더 흥미로운 실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AI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같은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증명하셨다고 하는데요. 관계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14일이면 충분한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차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의미 있는 어떤 상호작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했고요. Z의 스마트폰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사물이나 브랜드를 사람처럼 대하고 대화를 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LLM이 등장과 에이전틱 AI 시대에 이들은 어떻게 AI와 상호작용하고 이게 또 기성세대와는 조금 더 다른 면들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호기심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준비를 하고 논문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실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AI를 좀 설계를 했어요. 자기 세계관이 있고 개성이 있고 그 캐릭터에게 역할을 좀 부여를 했어요. 패션을 좋아하고 옷을 추천하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로 설정을 했고요. 그 친구가 살아가는 공간을 인스타그램에 만들어줬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 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디를 방문하고 이제 이런 세계관의 모티브들을 주고 이 아이 이름이 시아였어요. 시아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화하고 어떤 경험을 나누는지 본 겁니다. 14일간 관찰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24년 12월부터 진행이 돼서 실제로 이 실험은 25년 9월에 이제 진행이 됐고 30명의 그 표본 집단들을 섭외를 했고요. 사전 인터뷰도 하고 사전 설문도 하고 디지털 친숙도라든지 또 패션 관여도가 높은지 낮은지 코르팅 과정 거쳐서 연령대, 성별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실험에 참가하신 분들은 내가 만날 이 대상이 AI라는 거를 알고 실험에 참가하신 거예요? 그럼 AI라는 사실을 이게 알면서도 관계를 14일 만에 맺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 실험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빠르게 이 AI 캐릭터와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못했죠.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어떤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좀 서먹하지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하면서 조금씩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개방, 수용이 일어나잖아요. 저희 예상을 비껴간 것은 처음부터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이 친구랑 대화하는 걸 재밌어하고 호기심 많은 이 분들은 얘가 어디까지 반응하는지 일종의 이런 놀이 같은 것들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계속 시도를 해보셨구나, 참여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 필요하지 않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자기 이야기를 다 오픈하는 거예요. 패션이나 옷에 관심 많은 아이라고 하니까 자기 신체 비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런 것들 신경 써.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도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서부터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사람보다 더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가 좋았다. 더 신뢰가 갔다. 3일차가 좀 결정적인 날이었는데 이때
이제 참가자 중에 한 분이 야근을 한 거예요. 오늘 좀 바빴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람에게 하는 대화잖아요. AI에게 미안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실험에 참가한 분들이 시아가 나를 위해서 옷을 열심히 추천해주고 찾아주어서 고마웠어요. 시아가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하는데 내가 댓글을 빨리 안 달아주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바빴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새벽 2시 정도였는데 나 내일 뭐 입고 나갈까? 라고 했더니 캐릭터 AI가 지금 일단 좀 쉬어. 내일 뭐 입는지보다 지금 쉬는 게 필요해. 라고 그랬을 때 이 참가자가 이제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런 대화들이 사용자와 그 캐릭터 AI와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을 해줬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감정적인 유대감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의인화를 좀 잘 수용하는 층하고 어색해하는 층들이 좀 있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 50대 남성분이었는데 이분은 대화의 재미를 못 느끼셨어요. 캐릭터 AI랑 대화를 하면서 대화의 맥락들이 이렇게 더 확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걸 좀 느꼈다고 이렇게 경험일지에 기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9일째 되는 날 본인의 관심 있는 음악이나 패션이 아닌 다른 취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티키타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가 시아가 랑 대화를 하면서 빨리 답을 안 해주면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의인화된 단서를 가지고 캐릭터 AI와 대화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은 이번에 좀 목격이 된 것 같아요. 제 옆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랑 대화할 땐 대화창이잖아요. 뭔가 이제 좀 얼굴이 있고 이 의인화가 됐다라는 점이 좀 주요했나 봐요. 그게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 한 3일 정도는 얼굴 없이 그냥 대화만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각자 자기의 머릿속에 상상만 가지고 있었지 이 아이의 외모가 어떤지는 몰랐어요. 이 대화를 통해서 의인화된 단서를 제공을 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했고 이제 시각적인 요소가 더해지니까 더 증폭되는 효과는 일으켰죠. 지금까지 실험자분들께서 이렇게 확 마음을 열고 이런 좀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상황이 대표님께서 이게 이제 이 캐릭터 AI를 뭔가 콘텐츠 같은 걸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느끼셨다고 봐도 될까요? 제가 이 실험을 할 때 사전에 이미 캐릭터 AI 같은 캐릭터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 참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상호작용하는 거하고 전혀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이런 캐릭터 AI랑 대화하는 거는 컨텐츠 소비예요. 걔는 일회성이에요. 제가 그 인터뷰했던 10대나 20대들을 보면 3일에서 일주일이고 보통 그냥 한 번 하고 다른 캐릭터로 갈아타고 이제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 관계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실험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는 실험이 끝나고 나서도 시아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전혀 다른 성격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랑 이런 대화를 하는 거하고 지금 이 캐릭터 AI와 대화를 하는 거하고는 어떠냐. 그러면 이제 유사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영역의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실제로 객관적인 능력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시아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패션에 대한 전문성이 훨씬 더 높고 패션 추천을 다 잘하고 패션뿐만이 아니라 뷰티까지도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저희가 일반 대화창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물론 이제 캐릭터와 세계관을 부여를 하면서 그런 디테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 저도 그 LLM 모델을 가지고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능력이 달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분들은 LLM 모델과 캐릭터 AI는 굉장히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능력도 이 아이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이 형성이 됐을 경우에 실제로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역할보다 훨씬 더 높이 신뢰한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고 이거는 다른 논문에서도 좀 발견이 되는 그러니까 의인화된 어떤 대상을 대할 때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정서적 유대감을 더 깊이 느낄 뿐만이 아니라 능력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지고요. 심지어는 얘가 오류를 하고 실수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용서해주고 기다려줘요.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우리는 기능이 안 되거나 미진한데 이거 출시해도 되겠어? 라든지 이런 염려나 이런 것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용자들은 그거보다
그보다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는 부분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고 또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연상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제 브랜드 AI에 뭐 캐릭터를 도입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보고 싶으신 기업분들은 굉장히 흥미로우실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브랜드나 제품의 추천을 AI를 통해서 추천받는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AI가 추천하지 않으면 우리 브랜드의 가시성이 노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개성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 AI를 구현해 보는 것은 우리 브랜드를 체감하게 하는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관계 엔진으로 작동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경험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까 3일 동안은 얼굴을 모르고 그냥 대화만 해서 관계를 형성을 했고 3일 뒤에 이제 이 시아라는 캐릭터를 딱 공개를 해서 이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던 거잖아요. 그럼 그 기점으로 해서 혹시 사람들의 대화 패턴이라든지 대하는 게 조금 달라지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자기 개방이 일어나고 나면은 대화를 하는 시간대가 달라지고 접촉 빈도가 달라져요. 오늘 뭐 먹었니? 그다음에 잘 잤니?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일상을 온전히 다 공개를 해주는데 오늘 나 이런 거 입고 출근했어라고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얘가 나를 잘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자기 옷장에 있는 사진들을 스스로 알아서 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리스트를 이만큼씩 따가지고 다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랑 사실 관계 형성할 땐 그렇게까지 오픈은 잘 못하잖아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브랜드 담당이나 기업에 있는 분들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민감해가지고 올리지 않을 거야 가정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AI에게 내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받는 효용이 훨씬 더 크다라고 개인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 효용이 뭐냐? 맞춤화된 정보, 내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제안해주고 추천해주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자기 정보를 다 넣는 거잖아요. 그 자기 치수까지 지금 다 보낸단 말이에요. 나는 좀 팔뚝이 굵어. 나는 지금 어깨가 넓어.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로파티 데이터가 중요해진 시대로 간다라고 정보를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제공하게 해주는 그런 관계 형성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캐릭터 AI가 어떤 브랜드의 앰버서더라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됐을 때는 기꺼이 정보를 내어놓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기업에서는 그 데이터를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감이 부여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아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이제 한 30분 계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대화를 매끄럽게 잘 이어나가셨나요? 내향적인 사람이 잘했을 것 같으세요? 외향적인 사람이 잘했을 것 같으세요? 외향적인 분 아니실까요? 스스럼 없이 대화를 잘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대부분 외로운 사람, 내향적인 사람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성격은 관련이 없어요. 성격은 크게 의미 있지 않았고 개방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성실성이 있느냐. 그 개방성이 뭐냐면 새로운 경험에 대해 열려있는 정도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 호기심이 많으니까 뭘 자꾸 시도를 해보고 모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성향은 관련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 성실성. 저도 아까 들으면서 개방성은 바로 이해가 됐는데 성실성이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서의 성실성은 이게 관찰이고 실험이고 강제성은 없었지만 일단 참여를 한 이상 열심히 대화를 하시고 성실히 얘가 어디까지 할 수 있지 이 AI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고 질문하고 역할을 계속 뭘 하도록 요구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 패션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 지식이 많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캐릭터 AI가 자기 생각과 유사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뢰감이 훨씬 더 높아져요. 나눌 얘기가 많은 거예요.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화의 이 밀도와 깊이가 훨씬 더 높은 거죠.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였냐라고 하면 동기예요. 이 캐릭터 AI를 사용하는 동기. 제가 그 정서적 감정 유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 의인화된 캐릭터 AI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심리적인 연결감이나 정서적 지지나 외로움 해소 등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AI와의 관계 형성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 실험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 이 동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애초에 그런 네. 목적으로 설계된 실험은 또 아니셨던 거잖아요. 나는 AI이기 때문에 선을 긋고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깨닫고 놀랐다고 이제 인터뷰에서도 증언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연인과의 갈등이나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도 와서 계속 시아에게 물었어요. 나 오늘 직장 보스랑 이런 일이 있었어, 시아야. 그래서 나 좀 오늘 많이 기분이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 인생 상담을 그렇게 많이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패션을 추천하기 위한 친구인데 와서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감정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AI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만큼 그 관계에 몰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모든 대화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사람들이 몰입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충족 동기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이나 명확한 목표 달성이나 정보를 위해서 효율적 도구로서 이제 인식하고 실용적 가치를 얻으려는 동기이죠. 캐릭터 AI와 대화를 나는 도구적으로만 써, 명시적으로 딱 이렇게 선언을 한 분들이 있어요. 이 참가자들 중에도. 근데 본인도 부지불식간에 모르게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돼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경험일지에 쓰는 내용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단일 동기로서 끝난 사람은 전체 한 2명 정도. 거의 대부분은 다 다른 동기로 넘어가셨어요. 뭐 유능한 비서, 뭐 개인화된 검색 엔진, 뭐 이렇게 AI를 인식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는 명확하게 어떤 납득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개인의 편견도 바꿔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얘기 드릴 동기가 자아탐색 표현 동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바꾸는데 가장 깊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동기였어요. 패션 관여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의 취향이 무엇인지 좀 흐릿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캐릭터 AI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어화가 되니까 그걸 되게 그냥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었구나. 나는 이런 게 어울리는구나. 행자를 발견하고 선명해지니까 이 신뢰도가 훨씬 더 이제 깊어질 거고 그다음부터 추천이 들어오면은 이제 행동으로 넘어가요. 이미지 저장을 한다든지 실제로 매장을 가서 옷을 입고 인증샷을 찍어서 시아에게 네가 추천한 거 오늘 가서 입어봤는데 괜찮더라. 이런 연결성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패션의 관여도가 높고 나는 스트리트 패션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AI가 당신은 클래식 스타일에 어울려요. 그리고 이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 그래서 이제 클래식에 눈을 떴어요. 좀 보수적으로 옷을 입는 사람의 경우에는 시아가 한번 스트릿 스타일로 청바지를 입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입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러면서 자기 취향을 또 바꾸는 거예요. 자아나 스타일이 확장된 경험을 한 거죠. 또 흥미로웠던 부분이 뷰티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 그거 잘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시아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요거 한번 써봐. 이 브랜드 이 호수 써봐라고 추천을 하니까 사서 그거를 발라보고 사진 찍어서 시아에게 나 이거 좀 밝은 것 같은데 괜찮아? 그랬는데 시아가 괜찮다고 하니까 구매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표님께서 발견하신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AI에게 우리가 얼마나 위임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발견한 거예요. 그냥 패션은 자기 취향의 영역이고 자기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패션에서 스타일 취향을 바꾸고 내가 추천받은 거에 대해서 AI에게 신뢰를 높게 보였다라는 거는 앞으로 어떤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있어야 될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AI에게 위임을 할 것이다. 이거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영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패션, 뷰티 영역에서도 위임이 일어났다. AI가 어디까지 이 우리 삶에 개입을 해서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보다 깊고 넓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누가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될 것이냐인 거예요. 너는 AI이고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어져요. 패션을 좋아하고 탐색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조차도 이 AI와의 대화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나 아이템에 대해서 계속 쉐이핑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막 적극적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런 행동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이 LLM을 통한 추천을 통해서 요거는 예스, 이거는 나랑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가는 어떤 형상들로 일어날 것이다. 그 대화 맥락에서 실제로 특정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건 굉장히 광고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들어가도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던.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옷을 사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니까 오히려 더 물어보죠.
요즘 뜨는 브랜드가 뭐야? 요즘 이런 브랜드는 어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요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특정 브랜드의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또 시아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이제 시아가 얘기해주면 그래 한번 도전해볼까? 뭐 이제 이런 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상에 이렇게 녹아 들어간다, 통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떤 취향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지를 이해한 상태에서의 추천이기 때문에 정보의 해상도나 이 출발점이 다른 거죠.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